네, 안녕하세요. 김용주입니다. 6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6주차 두 번째 강의는 6주차 첫 번째 강의 이제 이어서 이제 바로 이 칼만 필터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그거를 보고 바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 강의는 요 내용들을 제가 칼같이 탁탁탁 끊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만 필터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칼만 필터의 어떤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이제 칼만 필터의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수식은 이제 계산하는 결과만 보여드렸지, 그 과정, 그리고 하나하나 이게 뭐다를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요 시스템 파라미터라고 하는 AQ, HR 요 네 가지 매트릭스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뭐 사전에 계산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일 먼저 요 A라는 거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이제 불리고 요게 이제 K-한 번째 추정 값을 K번째 추정의 예측 값으로 이제 변환해 주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이제 매트릭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직정은 추정 값이 있으면은 요거를 지금 K번 예측 값으로 이제 변환해 주기 위한 어떤 변환 매트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뭐 A만 적었지만은 사실은 얘가 이렇게 A 플러스 B, AX 플러스 B를 이제 XK 플러스 1으로 바꿔주는 요 B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만족하는 이제 매트릭스가 A,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다. 그럼 B는 뭔가요? 이제 B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와서 좀 이해를 뭐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젠플 1, 이그젠플 2가 있고 이제 이그젠플 1에서는 어떤 시스템 모델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k 플러스 1 뭐 이렇게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어떤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 레이더를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균이라는 인터벌을 가지고 측정을 할 건데 이 표적이 나로부터 지금 뭐 멀어지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 기울기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요 x라는 거를 이제 거리로 놓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국 최종적으로 추정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이그젠플에서는 이제 거리가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거리에 놓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요렇게 관계를 가지는 이제 a를 구해보자라고 했을 때 x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k 플러스 1 거리가 직전의 거리를 k번째 거리를 이제 k 플러스 1 거리로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매트릭스다라고 했을 때 요 수식을 세워본다면은 내가 a는 1이 되고 요 내가 k번째 거리를 알고 거리에서 델타 t 곱하기 속도라고 하면 요게 이제 거리의 증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k의 거리의 증가분이 더해주면은 요게 k 플러스 1 거리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런 측정을 한다, 요런 시그널을 다루고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은 이제 요렇게 내가 수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시스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요 시스템 모델링은 이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요게 첫 번째 시스템 모델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관계를 쓰면 되고 요 관계식 속에서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1by 1짜리 매트릭스 크기는 그리고 그 값은 1인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라고 했지만 그냥 상수 1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B라는 거는 이제 여기 속도, 델타 T 곱하기 속도, 요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요런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일정하게 커진다, 요런 거를 가정을 한다면은 얘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많은 걸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거지만, 이제 얘는 요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속도를 알고 내가 측정을 하니까 타임 인터벌을 내가 아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k 플러스 1번째 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수식으로 이제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example 2
다른 방식으로 이게 시스템 모델링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요 x를 추정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거리랑 속도로 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k 플러스 1이 이제 거리랑 속도인데 이제 현재 있는 이제 요 거리 플러스 1이고 거리랑 속도인데 그럼 지금 k번째 이제 거리를 이용해서 k 플러스 1 거리로 변환해 주려면 아까 봤던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지금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거리가 일정하게 간다.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라는 가정이 있다면은 지금 k번째 속도나 k 플러스 1번째 속도는 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리 속도가 있으니까 요 거리 속도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딱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1 델타 k가 여기 1이 거리에 곱해지고 델타 t가 속도에 곱해지면 얘가 되는 거고 속도는 이제 여기 밑에 거는 0, 1이면은 0이 여기로 곱하고 1이 여기 곱해지면 이렇게 딱 되니까 이제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거리랑 속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요 x라는 거가 이제 지금 k번째 거리 속도가 k 플러스 1번째 거리 속도로 이제 변화를 할 때 요 a라는 거가 1 델타 t 0 1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델타 t인 거죠. 델타 t는 내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되고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 요런 시스템 모델링 요런 시스템 모델에서는 이제 a가 아까 1x 1짜리 1과 다르게 2x 2짜리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요런 값을 가지면 됩니다. 자, 요런 거를 이제 바로 요때 이제 b는 없습니다. 여기 b는 없고 제로가 되고 요것만으로 이제 딱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요 시스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추정하고자 하는 것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요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폼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k번째 어떤 추정값을 k 플러스 1의 추정값으로 이제 변화를 해주는 매트릭스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다. 그게 이제 A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A에 이제 이런 형태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시스템 모델을 2번으로 할 수도 있고 1도 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둘 중에서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요 2번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시스템 모델 2는 등속 운동이다라는 가정만 들어가면 되는데 요 시스템 모델 1에서는 등속이면서 속도가 얼마인지 속도 값도 그 값을 정확히 알아야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모델 2번보다 1번이 더 조건이 까다로운 거죠. 요 시그널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등속이라는 것만 알면 됐는데 얘는 등속이면서 그 속도가 얼마냐 이거까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모델 2가 더 좋은 모델이고 이제 칼만 필터는 요 시스템 모델에 의해서 성능이 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그젠플을 조금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시스템 모델 1번에 대한 결과 오른쪽은 시스템 모델 2번에 대한 결과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내가 속도가 얼마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카만 필터는 기본적으로 초기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초기값을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여기 진짜 측정을 했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는 것처럼 이제 노이즈가 들어가서 뭐 들쭉날쭉 한데 여기다가 이제 칼만 필터를 적용해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은 요 녀석 하나하나가 입력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같은 칼만 필터의 출력을 연속적으로 동시에 두두두두 이렇게 딱 주게 됩니다. 추정을 잘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 시간에 따라 이제 요 노이즈를 제거하고 스무스한 결과를 주는 것이 칼만 필터다. 이게 시스템 모델 1번을 썼을 때의 결과고 근데 이제 요 때마다 요런 노이즈에 의해서 속도도 이렇게 조금 노이즈를 타고 있을 텐데 이제 이 시스템 모델 1번에서는 속도는 추정하지 않고 이제 거리만 추정하기 때문에 속도 추정 값을 알 수 없고 딱 거리만 이렇게 추정의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모델 2번을 쓰는 경우에는 속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m/s다 요 상수를 알아야 되지만은 시스템 모델 2번에서는 그냥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요 과정만 들어가면 되고 속도 정보 없이도 거리 속도 요 시작하는 요 초기 값을 알아야겠죠. 요거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요러한 측정 상황 속에서 이제 칼만 필터가 결과를 주는데 시간에 따른 거리가 얼마인지도 그때그때마다 출력을 주면서도
동시에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또 얼마인지도 동시에 이제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만 필터가 얘가 더 좋은 거죠. 이제 왜냐면 상수값을 몰라도 되고 거리랑 속도도 바로 추정해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그젠플에서는 이제 시스템 모델 1번, 2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A,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A가 뭐다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R과 Q는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뭘지는 모르지만 조정을 해주게 되면 아까보다 더 이렇게 스무스한 결과를 출력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과 Q는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더 스무스한 결과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측정 값에 조금 오리엔테이션, 뭐 노이즈도 이렇게 좀 더 자글자글하게 더 잘 표현해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한번 좀 바꿔서 만약에 아까 2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2가 아니라 제로가 들어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잘못된 속도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추정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속도를 모르고 등속이라는 조건만 알면 결과를 주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한다면 얘가 더 좋은 시스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2라는 걸 알면 결과를 잘 주지만 속도를 모르면은 잘못된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초기값을 잘못 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실험이 되겠는데, 어, 얘는 속도 2는 알고, 얘는 뭐 등속이라는 조건만 알면 되고, 초기값으로 이제 얘가 0m였다. 원래 초기값이 지금 여기로 줘야 되는데 0m였다. 잘못 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엉뚱한 데 있지만은 칼만 필터가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돌다 보면은 결국 자기 자리를 쭉 찾아서 이제 올바른 추정의 결과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만 필터가 이제 굉장히 막강한 필터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전히 이제 속도는 추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속도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는 그냥 등속이라는 조건 하에 초기값이 이제 거리도 있고 속도도 있기 때문에 거리도 0, 속도도 0이다. 이렇게 잘못된 값을 주게 되면은 수렴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 이제 이 시스템 모델 2번에서도 이 칼만 필터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거리 추정도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제 올바르게 추정을 하게 되고, 속도 또한 처음에는 이제 엉뚱한 데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이게 이터레이션이 돌다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쭉 준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칼만 필터를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주황색 박스 안에 있었던 이제 에스티메이션 과정과 이제 빨간색 박스 안에 있었던 이제 프레딕션 과정과 빨간색 박스에 있었던 에스티메이션 과정. 그러니까 그게 식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칼만 필터는 그냥 5줄씩 그게 다거든요. 더 없습니다. 딱 5줄이 딱 답니다. 그래서 코드를 짠다면은 그 5줄을 이제 반드시 짜면 되는 건데, 그 5줄이 아까 수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시간이 있든 매틀리블이 있든 파이썬이 있든 그냥 5줄 쓰면 땡이거든요. 그런데 그 AQHR 요 네 개가 뭐야 요거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QHR 네 개가 뭐다를 지금 제가 우선 A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뒤에 것도 나머지 것도 뒤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드는 의문점이 그 5개 수식에 보게 되면은 초기값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칼마 직전 예측의 값. 거기 직전 예측 값이 없으면 그 어떤 제로, K0 이제 X0 요 초기 값을 줘야 되고, 이제 그 초기 값이 오차도 초기 값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칼만 필터를 처음 설명드렸을 때는 이제 그래 오케이 뭐 AQHR이 주어지면은 이거를 코딩해서 내가 결과를 볼 수 있겠는데, 뭐 첫 번째 질문은 AQHR이 뭐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을 테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초기값이 뭐야? 어떻게 입력해야 돼? 요게 두 번째 질문이었을 텐데 이제 요 예시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두 번째 질문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기값은 뭐를 줘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값을 잘 주면은 여기 처음에 스타팅하는 지점이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수렴해서 쭉 가는 거고 초기값을 엉뚱한 걸 주더라도 결국 엉뚱한 데서 결과를 주겠지만 몇 번의 이터레이션이 돌다 보면은 결국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초기값이 이제 아주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인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칼만 필터를 내가 수식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코딩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수식은 짜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AQHR 그 초기값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가 해결이 됐고 AQHR 요 네 가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것만 주어지면 나머지는 아까 수식을 그냥 키인 하면은 그냥 바로 결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AQHR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A는 아까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고 이게 어떻게 된다를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기값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초기값을 잘 주면은 빨리 이제 수렴을 하겠지만 이제 뭘 줘도 결국에는 수렴할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그젠플은 이제 하나 더 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거에서 이제 초기값을 잘못 줬을 때는 처음 엉뚱한데 이제 그렇죠. 이제 앞에서는 이제 여기서 초기값을 00을 줬고 여기서는 초기값을 0을 주고 속도는 2를 줬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 따라갔는데 얘랑 성능을 비교를 하자니 불공정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얘는 이제 속도를 모르고 초기값을 00을 주고 이렇게 찾아가는 반면 얘는 결국 속도 2라는 거를 알면은 여기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건데 결국 이제 잘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정 경쟁을 하려면 얘도 이걸 몰라야죠. 그냥 모르니까 뭐 제일 줄 수 있는 만만한 거가 0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얘는 초계값도 잘못됐고 속도도 잘 몰라. 그러면은 결국 칼만 필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출력 값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스템 모델 2번을 쓸 경우에는 내가 초기값도 모르고 속도도 몰라. 그래도 이터레이션 돌다 보면 이제 결국 올바른 출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모델 1번과 시스템 모델 2번을 비교를 할 때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여기 물어보게 되면은 2번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얘는 등속이라는 가정만 있으면은 초기값도 몰라도 찾는 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둘 다 똑같이 초기값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근데 요 속도마저 모르면은 결과를 안 주고 있지만은 두 개를 비교하자면 얘 2번은 요 속도를 몰라도 등속이라는 조건만으로도 이제 요렇게 좋은 출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2번이 더 좋은 시스템 모델이다. 그러니까 2번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제 메모도 해놨지만은 시스템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A는 뭐다,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다를 설명을 드렸고 시스템 모델이 주어지게 되면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시스템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이 측정이 이 시그널이 이제 이런 형태다. 요 포뮬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포뮬레이션이 되면은 그때 이제 요 A를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요 H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AQHR 요 뒤에 중 H가 이제 얘가 이제 옵저베이션 매트릭스라는 건데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 제가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없는데 요 칼만 수식 이 5가지 그 수식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항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게 x가 추정값인데 요 추정값에다가 이제 HL을 곱하면 얘가 측정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스템 모델을 살펴봤을 때 x가 그냥 only 거리가 되면은 측정도 거리. 그러니까 얘가 1대1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모델 1번이다라고 했을 때 x가 거리면 여기 이제 x가 거리면 g도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요 추정값을 측정값으로 이제 변화를 해줄 때
측정값과 추정값이 이제 같은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시스템 모델 1번에서는 H는 그냥 1 by 1 매트릭스고 그 값이 그냥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요 X가 거리고 G도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를 거리로 변환해주면 되는데, 근데 시스템 모델 2번 같이 이제 여기 X는 거리랑 속도, 그러니까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거리랑 속도 요 벡터가 되는데, 요 G라는 거는 그냥 거리만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H는 1, 0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1 by 2 매트릭스 값은 1, 0인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H가 이제 1, 0면 1, 0를 곱해주면 얘가 요 X라는 거가 이렇게 측정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H라는 거는 이제 옵저베이션 매트릭스인데, 우리가 추정 값을 측정값으로 변환해주는 매트릭스다. 그리고 추정값이 측정값과 1대1 매칭이면 그냥 1을 쓰면 되는 거고, 이게 1대1 매칭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 이런 형태, 우리 이그젠플에서는 이런 형태 또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H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항상 이제 그 상황이 주어지면은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예를 들면 거리 속도를 뭐 추정할 건데, 이제 측정은 뭐 거리만 할 거야. 그러면 1, 0가 되는 거고, 나는 거리 속도를 추정할 건데 측정은 속도만 할 거야 라고 하면 반대로 0, 1이 될 거고, 뭐 또 다른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냥 단지 이게 다다. 그 H라는 거는 단지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매트릭스일 뿐이다. 단지 그게 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도 이제 명확하게 알겠고, 이제 H 또한 이제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Q랑 이제 R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Q랑 R은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먼저 수식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요 추정 값을 이렇게 변화를 할 때 여기 이제 어떤 노이즈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얘랑 변환이 트랜지션 매트를 써서 바꾼다고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걔도 오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오차를 여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요 오차에 의한 것이 이제 Q가 되고, 내가 추정값을 측정값으로 변환하는 요 관계 속에서도 이제 요 측정값에는 어떤 오차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오차가 이제 R이다. 그래서 이제 Q랑 R은 어떤 프레딕션을 하는 데에서 오차, 측정을 하는 데에서 오차, 각각 오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칼만 이득, 칼만 게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칼만 게인은 그 아까 칼만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좀 적혀 있고, 요 칼만 수식을 계산할 때 요 이제 expectation 하는 가 있는데, 걔는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요 칼만 이득을 보시게 되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제 여기 다이렉트리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R 이득하고, 요 칼만 이득 요 앞에 여기에도 이제 Q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제 요 Q랑 R은 어떤 칼만 이득을 결정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파라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리적으로는 얘가 측정값에 조금 비중을 줄 건지 이 예측값을 비중을 줄 건지를 결정하는 값이다. 왜냐하면 칼만 이득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예측값이 있고 측정값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값을 추정을 주는 걸 조정하는 개인이었잖아요. 이제 개인이 0이면은 이제 이쪽을 주고, 개인이 1이면 저쪽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들어가는 것이 Q랑 R이다. 그래서 그런 내가 추정을 줄 때 측정값에 비중을 줄지 이제 예측값에 비중을 줄지를 결정하는 그런 파라미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Q가 이제 높으면은 이제 칼만 이득이 이제 올라가서 측정값을 이제 많이 반영을 하게 되고, Q가 낮으면은 칼만 이득이 이제 내려가서 예측값을 많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R이 이제 낮아지면 칼만 이득이 올라가서 측정값을 많이 주고, R이 올라가면 칼만 이득이 낮아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 있는 식을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Q랑 R은 이제 예측을 하는 데 오차고, 이제 하나는 이제 측정하는 데 오차이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크다라고 하면은 예측값을 이제 많이 반영해서 주는 거고, 예측하는 것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측정값을 조금 더 신뢰를 해서 거기에 조금 오리엔트된 결과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Q랑 R은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떤 시그널 모델이 주어지고 내 상황에서 나는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신호 특성을 보니까 이제 측정이 불확실하네 라고 하면은 이제 예측 값을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줘서 그 추정을 하는 거고, 나는 보니까 측정이 정확하네 라고 하면은 이 측정 값에 조금 비중을 줘서 출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딱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P 하나가 남았는데, 여기 P 요거는 이제 에러 포맷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의 추정값이 실제 참각과 이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요 수식 유도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대략 뭐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고 요 칼만 필터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요 P도 결국에는 AQHR 여기 보면은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H는 내가 아까 옵저베이션 매트리스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는 거고, 그리고 P 요것도 요렇게 돼 있고, 이제 얘도 보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A랑 Q를 알고, 요거 이제 초기 값이 될 건데, 이제 직전 값이니까 이제 직전이 계속 없으면 초기 값이 될 때 이것도 많은 거기 때문에 계산이 되고, 칼만 이득도 여기 보면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던 이제 HR 요것도 이제 여기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AHQR을 알게 되면은 얘도 다 계산이 됩니다. 이 모든 거는 이제 AHQR 요거랑 초기값을 알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뭐 잘 모르겠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좀 받아들이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받아들이면은 요거를 누구라도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이그젠플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어떤 시그널 1이다, DC 시그널이다, DC인데 이렇게 막 노이즈가 타고 있다. 요런 데다가 이제 칼만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DC라는 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칼만 결과를 줄 때 내가 이제 요 파란색 측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료를 했다. 그러면 이 DC 레벨이 지금 얼마를 결정하려면 쉽습니다. 그냥 요 다 측정값을 평균을 딱 내버리면 되잖아요. 평균을 내면은 여기 다이렉트리 얼마다를 딱 피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그 전에 이제 그 여기 측정을 끝까지 안 가서 평균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때그때마다 요런 입력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그 칼만 요 추정을 하려면은 칼만 필터를 쓰게 되면은 요 그때그때마다 요거를 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보면 칼만 필터가 아직 이제 이터레이션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좀 결과가 나쁘지만은 몇 번 쭉 돌고 수렴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그때그때 입력이 들어오면은 지금 DC 레벨이 얼마나를 출력을 잘 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널 2 뭐 요런 형태다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또는 뭐 여기 X라는 물리량에 따라서 Y가 커지는 요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도 이게 내가 다 받고 나면은 이제 평균 내에서 기울기가 얼마나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입력받은 걸로 이렇게 칼만 개인이 이렇게 쭉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칼만 필터는 이러한 선형 시그널에 적용을 해서 결과를 내는 필터였고,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시그널이 이제 y 이퀄 sin x다 이런 형태다, 요거는 지금 뭔가 이 그래프 모양이 선형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뭐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이제 이런 그 특성이 리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칼만 필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써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주차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처럼 세 번째 강의도 이어서 바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